소아 우울증으로 생각이 되는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소아 우울증. 만약에 있는데 이제 이 학생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엄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말을 걸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도 얘가 이제 나아지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딴에는 안 보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죠. 특히 친구들이 하니까 자기네들도 스트레스 되니까 상처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안 따르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막 딱히 괴롭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됐을 때 만약에 그 학생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가지고 가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자, 금방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보자고. 우리가 이제 그런 소아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소아가 결국 뭐냐면 이제 혼자가 되는 거야, 결국은. 자, 이때 이 혼자 두게 됐을 때 주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아이가 우리가 혼자 있게 되니까 관심을 가져줘요, 이게.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관심을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지속이 돼야 돼. 근데 이 관심 주는 게 만약에 포기가 돼버리면 쉽지가 않은 거야.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옆에서 계속 말 걸어주고 뭘 해주고,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해줬어. 그러면 조용히 우리가 부모님이라도 해서 우리 기준이잖아.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은 얘기하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누구 기준이야? 어른들 기준이거든. 아이는 이 시간이 2배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3배로 더 필요할 수도 있어. 이거를 어른 기준에다 맞추지 말고 이 아이에게 그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한 번 변화를 탁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빨라지거든. 그거를 위해서 옆에서 끊임없이 특히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함께 노력을 해야 돼. 자, 봐봐. 선생님은 어디 있을 때? 학교 있을 때고, 부모님은 어디 있을 때? 집에 있을 거고. 자, 소아인 경우에는 어디서만 있어? 학교하고 집이잖아. 학교하고 집.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학교하고 집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말 걸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뭘 하고, 계속 뭔가를 해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가야지만 이 아이가 서서히 이제 회복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저런 경우에 이제 선생님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아이, 그러니까 저 아이한테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애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주면서 그게 가장 좋지. 아니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는 친하게 지내 이건 기준을 아니지.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아이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가면서 토론하는 문화를 함께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 너 옆에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자꾸 어떻게 생각해? 또 한번 물어봐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관련된 게 있으면 또 한번 물어봐주고, 같이 자꾸 이렇게. 그래서 함께 하는 이게 수업 시간에 같이 만들어지면 참 좋지.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 먹을래? 엄마가 준 거 알아서 먹어. 이게 아니라 뭐 먹을래?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는 없는데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자꾸 말 걸어주는 거야. 그 아이가 말을 하도록, 즉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어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관심 주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지금 추측을 해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들끼리 뭔가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만드는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만 나가는 것보다는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갈 때 질문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해는 그 자체가 관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이 아이가 혼자인데 그게 또 하나 많아야 그냥.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 한마디 싫어요 한마디 했을 때 잘했어. 그것도 답이야.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저 모르는데요. 질문했을 때 모르는데요 그러면 잘했어. 그것이 답이야. 그건 걔 답이야. 잘못된 게 아니거든. 모르는 것도 답이라니까? 이 심리라는 놈은 아주 재밌는 게 몰라요 하는 것도 답이고 니잘고잘 얘기하는 것도 답이야. 틀린 게 없어. 왜? 어차피 지식이 아니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표현하면 답이야, 그게. 표현하는 게 답이야. 지금 이거랑 같은 거야, 여기에. 이 아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말 한마디를 했다는 게 답이야.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도 같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부모님 잠시 아니면은 이 부모님 오시기 좀 그러면은 왜 다른 아이들이 알까봐 그러면 그냥 밖에서 잠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아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포기하지 말고 나는 이제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이렇게 내가 한번 할 테니 집에서는 이 아이에게 뭐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먹는다 그러면 오늘은 뭘 먹고 싶니? 라고 이렇게 한마디 물어봐 주는 거. 그 다음에 TV를 본다 할 때 넌 뭘 볼래? 어차피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처음에 말 안 해. 그러면 너 뭐 볼래? 이런 거 요번에 프로 나오니까 그거 보자.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피드백을 원하는 말을 자꾸 물어봐 주는 게 그게 관심이거든. 관계라는 건 상호 주고받는 거야. 즉 인식과 표현이 서로 주고받게 만들어주는 관계. 지금 이 내용이 아스퍼 증후군 치료할 때 굉장히 많이 유용해.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다음 주가 발달장애인가 아마 그러는데 발달장애 때 아스퍼 증후군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젠가 한번 논제로서 다루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스퍼거도 하잖아요. 하나? 네. 그럼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해봤어. 근데 진짜 잘 돼. 진짜 아스퍼 증후군이 치료된다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돼. 아이가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 아스퍼 증후군에 있는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 생각하는 거예요. 소아우울증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소아우울증부터 시작해 들어가게 되면은 발달이 늦어지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왜? 모든 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치가 돼버리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해도 애가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아스퍼 증후군이라든가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걸로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원인을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원인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게 되면 이 아이에게 지금 인식이 필요한지 표현이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인식과 표현이 필요하거든. 이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법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인지행동 치료법이에요. 질문하고 피드백을 원하고 그렇다고 피드백 안 나왔다고 해서 뭐 문제 생기는 게 아니야. 일단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가다가 또 이 아이만 너만 문제가 있으니까 너만 따로 불러다 놓고 가면은 그 아이 자체는 아예 치료가 안 돼. 왜? 자기가 문제 있다라고 확신을 딱 가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관계 속에서 회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 어른하고는 들려요, 아이들은. 그것만 선생님으로서도 혼자 노력하고 뭐 하려고 그 아이만 따로 그거 하지만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이 아이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걸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그냥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래서 맛있는 걸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해줘? 물어봐. 오늘 뭘 먹을까? 짜장면? 참 어제 짜장면 먹었지. 오늘 탕수육 어떻게 생각해? 아무거나. 그래 아무거나도 답이야. 아무거나. 그럼 이제 거기다 써. 글자를 하나 써. 아무거나는 탕수육. 맞지?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 하나하나가 그 아이 기준에다 내 기준에다가 맞춰서 그 아이의 답을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속될 때 그게 바로 치료법이야. 치료법은 가서 상담받고 뭐 받고 치료 안 된다니까. 어설프게 가느니 돈 낭비하지 말고 약 먹어. 일단은 보존하고 있으면 돼 몸이. 언젠가는 치료법 나오면 치료하면 되는 거야. 우리같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케이?